정치 클립입니다. 어대안,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한동훈의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한동훈이 대구 경북 지역 유세에 나섰으나 지역 주요 인사들인 홍준표 대구시장 거절에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만남도 거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대구 5개 지역구를 방문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TK 지역의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지사는 일정 문제를 이유로 한동훈의 면담을 거절했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당을 어떻게 이끄냐며 최상병 특검법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순진한 생각이다. 그걸 하면 민주당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TK를 방문한 나경원과 원희룡 후보와는 만났습니다. 앞서 홍준표 시장 역시 한동훈의 만남을 거절하고 다른 후보들은 만나면서도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며 한동훈을 어린애 등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 한 후보의 인기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TK 당심도 흔들릴 수 있다며 한 후보로서는 1차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결선에 간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윤들이 견제구를 날리면서 한동훈의 TK 공략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한동훈의 지지율이 1위로 매우 높지만 친윤들이 한동훈을 막겠다는 전방위적인 공세로 펼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이 과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해집니다. 위원장님, 한동훈에게 홍준표란? 대구시장입니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이치 관련한 사안, 가방 사안 이렇게 있죠. 도이치 관련 사안 같은 경우는 거의 항소심이 임박돼 있죠. 주범에 대해서. 거기까지 온 진행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검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법체계 혼란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나 있어요. 동영상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판단만 남은 것인데 그 특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법 앞에 평등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빠르게 결론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사안 자체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게 제2부속실을 정말로 빨리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을 당이 적극 추천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과 같은 처지로 보이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꼬리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장을 뽑는 투표가 27일 있었는데 3선 김석기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4선 안철수 의원을 누르고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에서 김석기 의원이 95표 중 70표를 얻어 안철수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4선을 거둔 안철수는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도 없는 안철수가 그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 재보궐선거로 3선이 돼 당시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통위원장, 우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렇게 내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3선 때 이 상임위원장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우리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시는 바람에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선이 되셨지만은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삼선 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우리 삼선 의원들께서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선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급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대권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 외통위원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통위원장은 제가 안철수 후보님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경선 치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선 의원 중에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원내 지도부에도 미리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번에 상임위원장 맡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사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당의 상임위원장 후보가 이미 내정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당내 민주주의 전통과 관행에 어긋나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임위에서 국회의 관행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삼선 의원 모임에서 선수를 고려하고 또 선수가 같은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선 의원인 저는 논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보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의원들이 배제됐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대상 중진 의원이 총 16명이고 이 중에 수도권이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6개 상임위원장 후보 중에 수도권 출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5표 중 기호 1번 김석기 후보자가 70표, 기호 2번 안철수 후보자가 25표, 김석기 후보자가 다수 득표하였습니다.